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네, 우리말 땅땅땅 땅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말의 뿌리 말밑을 찾아가는 네. 그러면서 이 식견과 또 상식을 넓히고 있죠. 한꺼번에. 네. 저번 넓히고 시간에 있는데. 산수도 있는데. 산수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재밌게님이 안 계셨는데 네. 예, 하여간 뭐 구의 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네. 구 얘기를 한 이유는 무주 구천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홉수를 조심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네. 끝나고 했는데 자 이제도 선생님을 또 모시고 오늘은 또 어디로 그 위로 더 어디로 올라갈지 아니면 구천동에서 덕유산 근방을 한 바퀴 더 도는 건지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땅 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구천동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홉 구에 일천, 천 이렇게 뭐 표기된 네. 곳도 네, 있었고 네, 또 구씨, 천씨, 천씨. 두 성씨가 아주 많이 살았다. 아, 그래서 구천동이다. 뭐 이런 거기- 얘기하는 그래요? 것도 네. 그런 풀이도 있고 네. 또 바위가 기이한 게 기이한 구천개나. 바위가 구천 네, 개가 있다. 네. 그래서 구천동이라는 말도 있는데 가지로 나와요. 사실 네. 그런 이름의 내력에 네.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되게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명을 그렇게 조사할 때 네. 그게 또 지명 학자들이 가서 한 게 아니라 당시에 뭐 이렇게 재력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학회에서도 자, 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하여간 모아놓긴 모아놓고 한 보니까. 건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고 딱딱딱딱 이렇게 안 떨어지는 곳들이 좀 제법 있는 셈이죠. 예, 분명하지 않고. 선생님 오늘은 그럼 구천동에서 어디로 이제 넘어가게 조금 되나요? 올라가면 덕유산이라고 있고요. 거기 네. 들어가면 우두령이라고 우두산 우두령이라고 하는 그 소머리처럼 생긴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빼제가 있고 그래요. 오. 빼제. 빼제가 참 특이하잖아요. 네, 이름 참 빼제. 좋네요. 빼제. 예.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월간 산에 내가 연재를 했다고 그랬죠. 네, 네. 그 연재를 할 때 이제 백두대간을 연재를 할 때 지리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리산 부분에서는 얘기거리가 많으니까 두 꼭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와 가지고 또 한 꼭지 작은 거 하다가 빼제로 온 게 바로 네 번째예요. 그게 네 번째.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백두대간을 지금 종주를 해서 올라가는데 한참 밑에 있는 거고 아직 네. 머물러 있어요. 네.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구천동.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주구천동 얘기하면서 아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홉하고 제가 연결지어서 하나 생각나는 말을 든 게 아시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따라는 말이 아따. 그게 없애버린다. 빼앗다. 빼앗다는 이제 없애버린다. 아쉽다. 아사버린다. 아사버린다. 예, 아사버린다. 이런 거 아니야. 않는다는 게 그 부순다는 얘기하고 음. 같아요, 이게요. 음. 그렇죠. 네. 그 말 중에서 우리 말에서 아주 좋은 말이 하나 남은 게 품앗이죠. 품앗이. 아하. 품을 가져온다는 건가요? 품을 준다? 가져온다는 게 아니고 네. 품이 뭐냐면 노동이에요. 품이. 네네네. 이 품을 네. 뺏어서. 일품. 예. 아, 그걸 없애버리는 거구나. 그걸 이제 뺏어버리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저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집에다가 품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사람은 이제 품에 대해서 빚을 빚을 졌죠. 빚을 네. 졌어. 그럼 이 집에서 이제 기임을 맬 때 그 사람을 또 부르잖아. 네. 그럼 그때 품을 그럼 그걸 다 아사버리는 갚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품앗이군요. 그걸 결국은 빚을 갚는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품앗이가 그런 거네. 일품을 갚는다고. 음. 그래서 우리가 품앗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예쁘게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일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말로 그 명사화 시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키가 작잖아요. 예. 나는 이 키 소리만 나면은 아주 그냥 어디가 그냥 주눅이 들어요. 어. 그 도대체 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봤더니 그것도 이 때문에 나왔어. 바로 길다가 이를 붙이면 길이, 넓다가 길이가. 이를 붙이면 넓이가 네. 나오잖아요. 네. 크다가 이를 붙이면 키가 되는구나. 키. 크기가 되죠. 크기. 키. 예. 크기가 되잖아요. 네. 그게 키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란 말을 붙여가지고서 우리는 명사화 명사를 시키는데 만들죠. 예. 네. 앞에 용언에다가 이를 붙이면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그 국어 선생이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그 명사화하는 방법은 미음을 붙여서 하는 방법과 이을. 이를 네.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넓음 그래도 명사화 시키는 네. 거니까요. 그쵸. 넓이 그래도 명사화 시키는 거 네,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이를 시킨 우리말들이 엄청 명사화 시킨 말이 많아요. 그게 대부분이 앞에 있는 용언을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게 미음으로 할 때하고 이를 붙일 때하고 어떤 큰 원칙 근데 같은 미음을 것도 붙일 때는요, 있을까요? 명사가 완전히 되지 않는 수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명사형이라고 그래요. 명사형. 네, 네. 명사라고 아니에요. 아 네, 맞아 네, 맞아. 네, 그냥 거기까지는 명사형일 뿐이에요. 그렇지. 그거는. 넓음하고 너비하고 넓이 그럼요. 이런 건 그러니까 다르니까. 넓이는 명사예요. 네네. 넓이는 명사인데 넓음은 넓음은 이제 명사형이죠, 명사화한 그냥.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데 어떻든 간에 미음을 붙여가지고서 만드는데 미음을 붙여서도 명사를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야. 그렇지. 우리가 네. 살다 같은 게 그런 얘기죠. 삶. 삶. 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바로 미음을 붙여서 명사를 그냥 만들어 버린 건데 네, 네. 앞에 있는 말이 명사에서 명사를 만든 게 아니라 앞에 용언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용언의 두 가지 아십니까? 형용사. 형용사와 동사. 형용사와 동사가 네. 용언 네. 아니에요. 네, 네. 그 용언을 명사화 시킬 때 미음과 이를 많이 쓴다 이건데 그렇죠. 이 대신에 우리는 애도 많이 쓴다 이거죠. 오, 에. 왜냐면 모음이 서로 넘나들었으니까 이나 에, 애나 다 네.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날에 네. 그런 말 같으면 날애죠 옛날 말이. 날다의 그 날. 예, 날다에다가 네. 이를 붙인 게 아니라 거기는 애를 애를 붙여서 붙여서. 날애. 이게 네. 날애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음. 그래서 애를 붙여서도 명사 시킬 수가 네. 있어요. 그렇게. 선생님 제가 그래서 그건 이제 질문인데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뭐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 뭐를? 우리가 그럼 명사 만드는 거에 대해서 명사.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렇게 명사를 만드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한자를 따가지고 자꾸 이제 맞아요. 명사 이름을 만드는 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이나 그 애는 사실 네. 많이 생각 안 해봤지만 어. 이나 미음 붙이는 걸로 어. 흔히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어. 예를 들면은 뭐 도우미 예. 뭐 그렇죠. 가꾸미 그러니까 많이 근데 너무 붙이죠. 그게 딱딱딱 고루만 딱 붙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건 그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뭔가를 한두 개는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말을 이제 넓혀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제가 한 근데 적은 있었어요. 지명도 그렇게 만들거든요. 음. 이제 예를 들면 두른다고 해가지고서 두루미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명도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 말고 지명에서는 지자를 또 많이 붙이기도 하는데 지자가 그게 땅지자의 지자가 아닌 거예요. 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우라지 이런 거, 아우라지. 예, 이런 게 이제 그런 예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아울까지만 뿌리 말이야. 그렇죠. 우리- 아지는 이거는 그냥 붙여서 명사화 시킨 걸 뿐이에요. 아울다는 동사니까요. 네. 그죠? 네. 동사인가요? 아울다. 그렇죠. 네, 네. 아우는 동사죠. 네. 아울 아지. 요게 이제 명사화 시킨 거예요. 지명에서는 그 이나 애나 미음을 붙이지 않고도 그런 네. 식으로 만드는 게 많다는 얘기죠. 나는 그 토박이 지명을 토박이 땅 이름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토박이 말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하나 가져요. 네. 지금은 우리가 토박이 그랬잖아요. 네. 옛날 그 문헌들 이런 게 보면 토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뭐가 있느냐면 터박이가 있어요. 토박이. 거기서 아. 왔겠는데요, 토박이가. 토가 아니고 네. 우리는 토를 땅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한자에다가 박이를 붙였다고 해서 토박이로 그래요. 아는데 네. 네. 아닌 거예요. 옛날 토. 자료들 보면 터박이에요. 토박이. 그게 네. 훨씬 토를 받고 산 사람이야. 확 명확하네요. 이해가 되는. 네. 이제 이해가 되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네. 그 터박이를 사람들이 발음을 듣다가 그 모음이 넘나드니까 그렇죠. 토박이라고 들리는 사람들이 그걸 한자로 토라고 생각한 그렇게 거죠. 해가지고서 가는 거지 그게. 네, 네. 이거 그러니까 빨리 우리 고쳐야겠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토박이 하다가 토박이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 그러나 그랬을 것 국어학자들도 이제 토박이가 돼버리니까 토박이를 표준말로 삼아버린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거예요. 네. 그게 원래 원초적인 것을 알았다면 토박이 그게 같겠죠.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토박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한글로 그렇게 표기된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 그 문헌 같은 아 데서? 물론에 예 아, 토를 받고 산 사람 토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는데 이 후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자꾸 토로 갔는데 그렇게 간 거예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며칠이라고 이렇게 이제 며칠 아닙니까? 예, 예. 이렇게 썼더니 누가 네. 그걸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몇 일. 하고서 일. 어.
묘에다가 치읓받침하고 일을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충분히 나올 나올 만하죠. 만하죠. 네. 이게 어떻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이걸 저는 아셔야 모르겠어요, 돼요. 이거는. 누가 그걸 모르면은 대답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언젠가 제가 얘기를 했죠. 흘이라는 말이 흘, 사흘, 날이라는 말이리. 아. 날이라는 말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맞아요, 일이 있어요. 예. 흘힐은 넘어 다녔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럼 몇 힐이죠. 그러네요. 아니에요? 흘 이게 왔다 갔다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음 법칙에 의해서 며칠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며칠이 맞는 게 당연하지. 아. 몇 일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며칠에서 일을 갖다가 한자로 아는 거야. 거지. 날일자로 그렇군요. 알고만. 날일자로 알고 네, 그게 네. 조합해가지고 몇과 날일자가 조합해서 며칠로 네. 알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이게 음. 표준말이 돼야 되고 음흠. 당신도 이거 잘못 썼으니까 앞으로 몇 일로 써라 이거지. 네. 근데 이건 너무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 모르니까 그게 네. 납득이 안 돼서 몇 일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그렇게 거군요. 해가지고 몇 흘로 쓰는데 네. 흘에 대해서 이 인식이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네. 없죠. 그걸 설명하느라고 사흘 나흘을 설명하고 이러자니까 흘이 일로 간다는 흘. 사실도 인정하기 힘들고. 엄청나게 나흘에 힘이 흐리지 든 않냐 거지. 이러면서 거기까지는 얘기해야겠네. 이 사람이 머리가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네. 납득은 안 되는 하루, 거지. 이틀, 아, 이틀, 그러네. 예. 흘. 그런 걸 이제 여기는 네. 이제 한글문화연대니까 예. 네. 이런 걸 확실히 알고 계셔야 며칠 이것만 기억을 가지고도 네. 누가 반론을 네. 제기해서 몇 일이 맞는 게 말 아니냐고 할 못하게. 때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건 아, 원래 몇 흘에서 나온 거고 음. 며칠이 지금 정착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예. 몇 월만 좀 제대로 찾으면 되겠네요. 몇 달. 몇 달, 그래서 몇 달. 몇 달, 근데 이걸 이제 몇 달 며칠. 그 1월, 2월, 네. 3월 중에 어느 달이냐? 그러니까 몇 몇 월 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나는 그렇죠? 그 여기 같이 나오는 그 이창수 선생 상당히 내가 존경을 해요. 네. 억지로 해도 만들려고 그래. 네. 그런 그 어색해도. 네. 그렇잖아요. 그런 강단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혹시나. 설사 쓰이지 않더라도 네, 맞아요. 억지로라도 만든다는 그 자체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만들어 놓으면 또 나중에 또 쓰게 되는 경우가 쓸지도 생기니까.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말 화해가지고 우리 평상적인 말로 젖어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그런 시간 같은 걸리겠죠. 진짜. 그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이게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그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또 거기서 뭔가 튀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거를 좀 널리 잘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 누리집 같은데 올려놓고 사람들이 아직 찾아보고 요런 말을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이거를 요즘 시대에 맞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여기 한글문화연대뿐만 아니라 네. 뭐 이대로 선생도 열심히 그렇게 네, 하려고 네. 노력은 하긴 하더라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영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있대.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말이 태어나고 있어요. 네. 특히 이 그 인터넷에 관한 용어는 말도 못하게 쏟아져 그렇죠. 나와요. 네. 이걸 어떻게 전부 한글화해요? 네. 이건 우리말을 만드는 게 너무 나는 힘들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중에 이제 그중에 좀 영향력이 큰 말들은 어, 좀 한번 만들 때 그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예, 다음에 그 비슷한 유형의 같은 그렇죠. 동네 애들의 말이 이제 들어올 때 예, 샥 바꾸는 게 좀 쉬울 텐데 예. 이제 그런 첫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죠. 진짜. 그래서 네. 페이스북 같은데 할 때 보면 얼벗이라는 말을 보고 네. 이제 그냥 얼숲이 나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페이스북을 갖다가 얼숲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숲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얼벗이 뭐냐면 이제 그 페이스 친구 패춘이라는 뜻인데 네, 네. 그래도 얼벗 하니까 모르는데 음. 그래도 그 교육을 지금 여기서도 하지만은 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네, 네.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러는데 음. 그래도 정치인 몇 명은 그래도 그걸 따라가지고 네. 얼벗님 안녕하십니까 거기서 아, 그게 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언젠가 이제 그런 말도 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좀 알릴 때 새로운 말을 가지고 가는 거는 또 자기를 뭔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심리를 저는 잘 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릴 때. 네. 이제 우리 그렇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소위 이제 제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네. 그런 말이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네. 북한은 자, 예. 북한은 안 그런 거죠. 아, 네, 선생님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빼제? 빼제, 네. 빼제에서 그래서 이제 빼제 엮어졌는데 얘기를 제가 전 하려고 지금 그래요. 계속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네. 빼제가 이제 명상가 우리말로 이것도? 하면 빼어나다는 뜻 얼른 네. 생각하는 빼가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뭘 빼다, 그다음에 빼어나다. 그렇죠. 예. 이게 도드라지다. 그렇죠. 근데 도드라지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뜻이죠. 상당히 이게 좋은 말인데 우리 음. 말이 그 뭐라 그럴까 어근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원시 언어가 나온다고 제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뺨이라는 말도 이게 사실은 뺨. 네. 비암, 뺨. 비암. 네. 비알. 비알, 그래서 이제 비탈. 네. 비탈. 비탈 네. 그거하고 연결됐잖아요. 네. 이와 같이 우리 말은 좀 순음에서 강음으로 네. 이렇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음. 또 어떤 거는 강음으로 가기 전에 격음으로 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칼 그러지만은 갈? 옛날에는 그냥 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칼이라는 말이 지명에서 엄청 나오잖아요. 아. 네. 갈고개니 가루개니 뭐 해서 엄청나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상말에서는 먼저 갈대라든지 이런 게 좀 엄청 나오는데 네. 물. 네. 빼도 마찬가지로 보면 배로 봐야 되겠죠.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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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경험화된 게 빼로 봐야 되겠죠. 그럼 배하고 같이 넘나드는 다른 몸을 생각하면 비로 가겠죠. 비. 예. 그렇죠? 배. 네. 그 비로 가면은 비의 원초적인 말이 또 뭐냐를 우리가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유출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내가 보는 비는 네. 대부분이 경사진 곳을 네. 얘기를 한다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빗재 그러면 비탈진 곳. 네. 그래서 지금의 말에 비탈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네. 그런 게 다 비스듬한 곳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음. 영동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 횡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행성. 한우 유명한. 예, 횡성 횡성 한우. 한우 유명하죠. 네. 그 횡성이 가로 횡자. 네. 예요. 한자로 예. 했었죠. 그게 이제 빗길횡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비탈이라는 의미거든. 네. 그래서 횡성의 옛날 말이 빗재예요. 빗재. 아. 네. 그 빗자라는 거는 재는 산을 의미하잖아요. 네. 네. 이제 비탈진 산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게 이제 횡성으로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횡성하면서 우리가 비탈과 연상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빛 그러면 얼른 우리 말에서 생각나는 거 보면 누구든지 비탈 벼랑은 누구든지 생각을 생각하죠. 한다 이거죠. 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빼어나다는 그런 의미는 산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네. 네. 그러면 아주 산에서 가깝게 근사한 그런 말이 들어오려면 대개는 비탈졌다든지 완만하다든지 늘어졌다든지 깊다든지 꾸불꾸불하다. 뭐 이런 거에서 대개 이제 파생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빼제란 말은 그렇게 해서 빗재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뒤에 이제 재를 보면은 재가 고개일까요 산일까요? 저는 고개라고 들었었는데. 제가 넘어, 보통 고개 지금은 넘어. 고개죠. 네, 지금은 네. 그냥 고개로. 지금은 고개죠. 네. 근데 재나 고개나는 옛날에 같이 썼던 말이라 이거지. 아. 재나 재. 근데 재의 원래 말이 재인가요? 재. 우리가 자꾸 좀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저 시조 하나 내가 읊어볼게요. 네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 노고질이 네, 제 무지진다. 넘어. 네. 소친 아이는 상기하니 이르느냐. 상기하니 이르느냐. 네. 제 넘어 살의 하늘진 긴 밭을 밭을 언제 언제 갈려 갈려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 제 넘어가 나와요. 재 넘어. 저도 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랬는데, 제너머는 되게 다 제 넘어 그,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 넘어 한데 그 제가 네. 고개라는 뜻도 되고 네. 사실은 산의 등성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지명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상하게도 자척자 척자가 들어간 게 많아. 예를 들면 뭐 척산온천 뭐 이런 아, 식으로 예. 그런 척자가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그게 자에서 그러면 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 그럼 다시 이게 또 한자로. 잔매예요, 잔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산이라는 의미가 그냥 겹쳐 들어간 거야. 산이라는 말이 겹쳐 들어가면서 지명화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게 뭐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게 산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네. 뭐가 있나요? 뭐 제악산 뭐 이런 것도 다 제악 이게 산 이게 다 산이에요. 산이에요. 이런 게 산이구나. 월악산도 마찬가지예요. 월악산 이런데 악도 산이고 산도 산인데 월도 산이에요. 월이 달이니까 말이죠. 산에 다 다른 예. 말이군요. 그게 네. 다 그 월도 월자가 들어간 게 그거 달로 보면 안 돼요. 땅 이름에서는 월자는 대개 산입니다. 그거 원래의 의미 뭐예요? 월이 아니고 달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걸 쓸 때 어떻게 해서 티귿에 아래 알자 쓰고 리를 받치죠. 되게 네, 옛날 글자는 그렇게 나오죠. 네, 네. 달이 뭐예요? 땅 아니에요. 그리고 산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달고 월, 이어지는 아사달 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우리 내가 페북에 올렸나요? 거기 올려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많아서 내가 놀라버린 게 하나가 네. 우리 한국 땅에서 네. 여러 고을 중에서 오직 우리 한글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딱 하나. 아, 네. 네, 네. 서울. 서울. 네. 그걸 다 올렸다고. 네. 그랬더니 엄청나게 각 동네에 있는 내가 네. 이거 올려봐야 3, 40개 좋아요가 오르고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100이 넘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걸 몰랐구나야. 네.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네. 좋아요를 누른다는 거는 그렇죠. 깜짝 놀랐다는 내가 이거 거지. 몰랐네. 이러고 보니까 그렇죠. 네. 대구도 맞습니다. 한자로 쓸 수 있고 대전도 한글로 쓸 수 있고 인천도 한글로 쓸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어진매도 우리말이니까 있잖아요. 어진매 그런 게 더 좋지 않나요? 이러는 거예요. 어줌매 어디죠? 어진매를 누갔어요. 인천을 가지고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한 거지. 어진매. 지금의 한자를 가지고 네. 이렇게 다시? 어진매를 만드는 거예요. 어진매라는 게 옛날 이름이 없어요. 그런 이름은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요. 또 하나 여기서 내가 밝힐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네. 조금 삐뚤어 간 얘기지만요. 네. 저 격까지 하나 쳐봅시다. 네. 광주를 갖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빗고울이라고 빗고울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죠. 얘기하죠. 그거 맞는 네. 말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거. 네. 저한테 안 들었나요? 아니. 예. 뭐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한자를 그러니까 가지고 네. 다시 그거 돌려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무들. 맞아. 예, 무들이죠. 네. 무들이죠. 그래서 무등산도 있지만은 무들이죠, 무들. 무들. 원래 그래서 무진주라는 말도 지금 살아남아. 저 삼국시대 지명으로는 무진주가 있잖아요. 네, 네, 네. 통일신라 시대 무진주가 있었구나. 맞아요. 무진주. 예. 봐요. 무자가 그게 뭐예요? 치움한 거 아닙니까? 진짜가 뭐예요? 돌. 그거 의역을 한 거예요. 그 무들. 무들. 그게 무진이에요. 무진 주는 이게 이제 행정단위고. 예, 그러니까 무진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자체를 읽으면 무들 아니겠어요? 그럼 광주에 있는 이름이 옛날에 무들인데 그걸 왜 지금 빗고울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걸 보면 왜 그러냐요. 현재 빗광자고 고울 주자니까 그걸 빗고울로 거꾸로 풀어버린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말을 빗고울이 옛날 말인 줄 알아. 그치. 네. 우리말을 그 한자로 한자를 음차에서 쓰네요. 표기했던 거를 다시 한자에 한자로 돌리니까. 그 뿌리를 놓고서 예. 다시 올려버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진짜.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고울이라는 말 썼죠? 네. 네. 고울이 옛날 말일까요? 골. 참. 우리 골 아까 고불이에요, 네. 고불. 네. 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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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불이에요, 원래. 음. 그래서 두시원회 같은 데는 뭐 고불이 어떻게 하냐면 고는 그냥 썼지만 비읍에 동그라미가 얹혔어요. 비읍 순경음. 네. 예, 비읍 순경음. 네. 고불. 이걸 약하게 하면 고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빗고울이 되려면 빗고울이 될 수가 없고 음. 빗고불이 됐어야 빗고불. 되겠지. 네. 이걸 네. 모르는 거야. 그냥 지금 현재 말 고울이니까 주자를 갖다가 고울로 대역을 한 거예요. 네. 그 광은 빛으로, 주자는 고울로 해가지고 빗고울을 만든 누가 있어요. 그게 퍼져나간 거예요. 야, 이거 어떤 분이 그걸 또 했을까? 근데 달구벌은 제대로 찾았죠. 달구벌은 옛날 이름이죠. 그건 네. 옛날 달구벌. 이름이죠. 그거는 한자로도 달구벌이 있고 달구화가 있으니까 음. 참 묘하게 그거는 좀 이렇게 찾기 쉬웠겠네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근데 여기도 사실 그 무등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등산도 있는데 그게 이제 광주의 옛말 거기에 있는 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을 이름을 단 거예요. 그 산 이름은. 무들산에서 무등 그렇죠. 뭐 이렇게 등이 아니고 그렇지. 등 자체가 들이에요. 네. 들이 뭐냐면 여러 개 겹쳤다는 우리에서는 사람들 할 때 그 들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오. 그게 들판들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구나. 하긴 아니고. 산에다가 들을 같이 붙이는 것도 좀 그러게요. 이상하긴 하네. 아니고. 들산? 네. 그러니까 이제 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들 자체가 원래 말이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가 무만 찾으면 되는 되는데. 거예요. 어떤 말에서 나왔느냐, 그게 물에서 나왔든지 어떤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찾으셨어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역시 어쨌든, 물에서 나왔을 것 같은 아. 그런 가능성 생각이 거기서 들어요. 보는 게. 그냥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빛고울은 요새 광주란 말을 그냥 네, 한자를 그냥 풀이한- 옮겼을 네, 뿐이지 옛말은 아니다. 음. 그런 네. 얘기. 그러나 달구벌 같은 거는 옛날 말이고 네, 네. 인천을 갖다가 어진매라고 그 억지를 부리면 그건 안 되거든요. 네, 네. 자, 선생님 오늘 우리가 덕유산에서 빼제 빼제. 빼제 탁 걸려가지고 네. 이게 뭐, 결국은- 빼어나다라는 네. 뜻은 네. 아니고 예. 비탈, 비탈산. 비탈에서 비, 네. 예, 거기에서 나왔다고 여기서 이렇게 봐야 나온다는 되는 거죠. 것을 네. 참 우리 이 원시언어 그 정말 우리 조상이 되는 그 말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말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면 새말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누군가는 이 일을 좀 국어 학자들이 좀 해야 될 일인데. 현재 말로 바꾸기보다 네. 옛날 말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럴 것 혹시 같습니다. 저 우리 잠깐 예, 얘기하지만 예, 예. 뭐 웃든빛 버금빛 알아요? 네, 네. 그 비에 치 붙였잖아요. 네, 네. 왜 빛을 붙였을까요? 아, 그 생각 못 그것도 했어요. 옛날 말에서 찾은 거예요. 어, 그게 뭐냐면 빛이 벼슬이에요. 벼슬. 빛. 예. 빛이라는 우리가 벼슬이 치수보다- 있었습니까, 선생님? 아니면 빛이 벼슬을 빛이다. 그 뭐, 달개 빛? 벼슬 그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음. 빛은 넘나들었어요. 아. 볕하고 빛. 네. 벼슬이란 말도 벼시 뿌리 아, 말이에요. 벼시. 이 닭의 벼슬도 닭의 벼슬. 그 이게- 벼슬의 그렇죠. 벼슬아치들의 그 벼슬이라는 것도 그렇지, 그렇죠. 벼슬아치 뭘 썼다 이 뜻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죠. 아, 그러니까 빛 같이 넘나드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가 취한 거예요. 네. 좋겠다 해가지고 음. 그거를 그 음의 뒤에다가 넣은 네. 거지. 음. 제일 뒤에다가 이제 네. 정송에다가 빛자를 빛. 딱 붙이니까 버금빛, 으뜸빛, 뭐 으뜸빛. 두루빛. 뭐 그런 식으로 한 네, 그리고 거죠. 한글 이름 네. 표기 모여서 그런 말 만들어놨어요. 네. 아. 근데 이것도 네. 그게 왜 붙였을까 이거를 알고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야 네.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게 근데 문제죠. 우리 저 리창 선생님도 네, 그 두루빛. 두루빛이라고 전에 이제 그렇게 충무니까. 얘기했었죠. 네, 충무. 네. 네, 충무니까 두루빛이죠. 그래요. 우리도 한국말인데도 한번 그런 네. 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이렇게 우리도 바꿀까? 뭐 이런- 으뜸빛 네, 이건범님. 뭐 이런 으뜸빛. 식으로 했지. 이건 뭐 으뜸빛 아니야 괜찮아.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자, 예, 선생님 예. 오늘은 예. 덕유산의 빼제만 빼제하고 넘어가는 걸로 네. 그래. 방송을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이 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훈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말글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참 편한 말 이젠 아름다운 말 생각할 우리 시대. 아이아이 여러 가세 참말글 사리 참말글 사리 살게 하니 훈민정음이로다. 아이아이
한기 읽기도 어렵다네 쉽게들 바꿔보세 어려운 법용어 한글인데도 모르겠네 뭐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평등 세상 해태하니 뭔 소리고 보태는 뭔 소린지 쉽게들 바꿔보세 안 써도 되는 외국어들과 암호 같은 요새 줄임말 조금만 참아보길 지켜갈 우리 시대 이어리 여러 가지 참말 글살이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위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살이 하다 보면 안전한 세상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살이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아리아리 여러 가지 참말 글살이 살게 하니 훈민정음 이로다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